여기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치안 및 경호를 총괄하게 되었다는 위원회 소속의 프랑스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번 올림픽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한국의 뜻밖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건 명백한 프랑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며 길길이 날뛰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세드리크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경호 및 치안을 총괄하고 있고, 이번 올림픽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올림픽의 치안 관련 예산으로 투입된 비용만 해도 프랑스 내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하고, 그만큼 프랑스는 이번 올림픽이 어떠한 사고도 없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파리는 흔히 알려진 낭만적이고 세련된 도시라는 편견과는 달리 세계 각국에서 모인 소매치기와 강도들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곳으로, 세계적인 관광지에는 꼭 관광객들을 털어먹으려는 무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도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올림픽이 시작됨과 동시에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까지 여러 도난 및 강도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우려가 생기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올림픽 기간 중에 발생한 수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구역만큼은 범죄율이 이상하리만큼 낮고, 심지어 범죄가 발생해도 범인들이 전부 검거되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산 CCTV를 설치한 구역이었죠. 사실 프랑스에서 CCTV를 구경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프랑스인들은 개인 사생활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차라리 범죄를 당하더라도 사생활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범죄자들의 타겟이 된 파리를 그냥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결국 저를 포함한 여러 올림픽 관계자들은 올림픽 시작 몇 달 전부터 열띤 회의를 벌이며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상황상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CCTV를 설치하며 치안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자랑한다는 한국산 CCTV를 도입하자는 결론에 다다랐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중국은 이런 프랑스의 상황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가 한국산 장비들을 도입하기 직전에 먼저 연락을 취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은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CCTV를 홍보했고, 실제로 이들이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중국의 CCTV 기술력은 한국의 것보다도 더 훌륭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인권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국가인데다 전 세계 CCTV 대수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빠르게 기술력을 키워올 수 있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도통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중국은 스파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나라로, 지금도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다가 정보 및 기밀이 유출돼서 심각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과 국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위기 속에 프랑스의 경제 상황도 몹시 악화된 상태였고, 결국 구역을 나눠 한국산 CCTV와 중국산 CCTV를 혼합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고, 이내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속속들이 입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선수단은 파리에 입국하자마자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들은 자국 선수단 숙소에 엄청난 숫자의 중국산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건 침입을 경계하려는 것이 아닌 마치 자국 선수를 감시하려는 것 같아 보일 정도로 기괴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나 CCTV를 많이 설치한 중국을 놔두고 일전에 한국산 카메라를 설치한 구역만 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언급했거든요. 저 또한 중국의 물량 공세는 한국의 기술력을 압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중국은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CCTV를 설치하자마자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 선수촌에는 분명 중국산 CCTV가 요새처럼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올림픽 개막과 동시에 수많은 분실 사고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저는 어떤 좀도둑놈들인지는 몰라도 참 머리도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딱 봐도 수많은 CCTV로 둘러싸인 곳을 털 생각을 하다니, 이건 멍청해도 너무나도 멍청했죠. 그런데 그렇게 범죄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중국산 CCTV를 돌려본 저는 그 즉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CCTV는 분명 사각지대 없이 모든 곳을 비추고 있었지만, 어떻게 된 게 중국이 만든 CCTV는
하나같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일단 중국산 카메라의 영상 화질은 너무나도 흐릿해서 범인의 얼굴을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중국산의 저품질 카메라는 윤곽이 뚜렷하지 않아서 전부 픽셀화되어 네모 모양만 둥둥 떠다닐 뿐이었고, 이런 형편없는 화질로는 도저히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마저도 오후 6시가 넘어서 해가 슬슬 지기 시작하면 중국산 카메라는 거의 작동조차 안 했는데요. 알고 보니 중국산 카메라의 열악한 야간 시야 능력은 밤뿐만 아니라 늦은 오후에도 침입자 포착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었고, 저는 이런 것도 CCTV라고 만들어놨나 싶어 학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범죄는 어두운 밤에 일어나는데 카메라가 이러한 저조도 조건에서 아무런 반응조차 하지 않는다면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골 때리는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산 CCTV 중 몇 개는 가짜 모형 CCTV였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중요한 국제행사에서조차 비용 절감의 이유로 가짜 카메라들을 가져왔고, 결국 저희는 범인을 잡을 어떠한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렇듯 중국 선수단 숙소에서 일어난 사건의 범인은 절대로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범인은 정말 뜬금없는 단서를 통해 잡을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혹시나 해서 먼 곳에 설치되어 있던 한국산 카메라를 살펴본 결과 가까운 곳에서도 범인의 얼굴을 특정하지 못한 중국산 카메라와는 달리 한국산 카메라의 높은 해상도는 거리가 먼 곳에서도 범인의 얼굴 생김새와 옷 세부사항 및 사소한 행동까지 명확하게 포착한 상태였거든요. 심지어 한국산 카메라는 360도 화각으로 촬영했기에 중국 선수단 숙소의 창문을 통해 도둑의 모습을 전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잡고 보니 도둑들은 전부 중국인 선수들이었거든요. 즉 중국 선수들은 자국 동료 선수들의 물건을 털어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 선수들은 아무리 올림픽에 출전까지 할 정도로 엘리트 체육인들이더라도 가난한 중국 경제 상황상 제대로 된 급여도 못 받은 채 그야말로 운동만 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도 예산 부족으로 아무런 지원도 못 받으니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서 경비로 사용해야 하기에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훔침으로써 생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매우 쪽팔렸는지 언제는 저희 보고 빨리 도둑을 잡으라며, 이건 중국이 이번 올림픽에서 1위를 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가 일부러 수작을 부린 거 아니냐며 잔뜩 성을 내더니 범인의 실체가 밝혀지자마자 일제히 입을 꾹 닫아버렸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절도는 사건 처리를 하지 말고 공론화시키지도 말아달라며 태세를 완전히 전환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황당한 태도에 실소가 터져 나올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실 이번 파리 올림픽이 개막하자마자 한국 CCTV가 달려있는 지역에서 실종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독일에서 온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그저 단순한 해프닝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파리에서는 매우 심각한 일이었어요. 프랑스, 특히 파리에서 미아 찾기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프랑스에는 애초에 아이를 전문적으로 노리는 범죄 조직이 존재하고 프랑스 경찰들은 일을 안 하기로 매우 유명한데요. 따라서 아이를 찾으려면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야 하는 게 프랑스죠. 특히나 파리 올림픽 때문에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 조직들이 파리에 전부 모였으니 이건 더욱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AI 기술력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CCTV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한국 카메라는 이미 안면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AI를 통한 이상 탐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기에 잠재적인 위협을 식별하고 그 즉시 경찰서에 자동 경고 연락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카메라는 딱 봐도 어린아이가 보호자도 없이 길을 지나치는 다소 이상한 상황과 아이의 잔뜩 겁먹은 표정을 귀신같이 포착하고 이미 프랑스 경찰서 측에 경고 연락을 보내놨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한국산 카메라는 파리 경찰서로 자동 연락을 보내면서 고화질로 식별한 아이의 얼굴도 함께 보냈기에 아이는 실종이 되자마자 곧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어요. 프랑스에서는 좋게 한 달 이상은 소요될 일을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1시간도 안 돼서 곧바로 처리해버린 거거든요. 특히나 언어도 안 통하는 독일 아이였기에 이건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한국에겐 어떠한 뜻밖의 상황이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력 하나만으로 카메라 한 대가 100명의 프랑스 경찰보다도 효율적이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 심지어 중국에서는 수십,
수백 대의 CCTV를 요새처럼 깔아놓고도 경범죄 하나 잡아내지 못하지만 한국은 그저 한 대의 잘 만든 CCTV로 기적을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물론 중국산 카메라와 한국산 카메라의 극명한 차이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보다 뛰어난 AI 분석 기술을 탑재했다던 중국은 분명 자신들이 개발한 카메라는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행동 하나하나를 미리 알아채고 범죄를 예방한다며 큰 소리를 쳐댔는데요. 하지만 중국산 카메라의 AI 기술은 아직도 매우 불완전한지 그저 평범한 행동을 의심스러운 행동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룹으로 모여서 조깅을 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행동마저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인식했고, 결국 중국산 AI 시스템은 수많은 잘못된 경보를 발생시켜 보안 자원을 완전히 낭비하게 했죠. 한 번은 잡으라는 범인은 전부 놓치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동하는 관광객을 흉기를 든 범인으로 인식했기에 결국 관광객은 휴가를 보내러 온 파리에서 이유도 없이 경찰서를 들락날락 거리게 되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을 겪어야 했는데요. 결국 프랑스 경찰 측은 중국산 카메라에 전혀 신뢰할 수 없는 AI 기능을 전부 꺼야만 했죠. 한국과 중국의 수준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은 이게 시작이었어요. 올림픽 기간 중에 야심한 밤에 한 골목길에서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사실 프랑스는 여느 유럽 국가들처럼 밤이 되면 모든 거리가 우범지대로 변하는 국가고, 파리 같은 도시는 특히나 날이 어두워짐과 동시에 순식간에 범죄 소굴로 변하곤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거리에 나오질 않으니 가로등 인프라도 열악한 경우가 많죠. 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던 관광객은 이러한 칠흑 같은 파리의 밤골목을 거닐다가 강도를 당했기에 이건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사건처럼 보였어요. CCTV로 범인을 포착했다고 한들 중국산 CCTV는 오후 7시쯤 되는 어둑어둑한 오후에도 범인의 얼굴을 잡아내지 못하는데, 가로등도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범인의 얼굴을 파악하기란 아무래도 불가능해 보였죠. 특히나 이곳 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 CCTV는 중국산에 비해 비싸다 보니 중국산 카메라만큼 촘촘하게 설치할 수는 없었고, 당연히 범죄 행위를 포착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한국의 기술력은 경이로웠어요. 한국의 360도 카메라는 사각지대 없이 포괄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고, 파노라마 뷰를 통해 더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 카메라는 심야 시간대에 가로등조차 없는 어둠 속에서도 야간 투시 기능을 통해 선명하고 상세한 이미지를 제공했는데요.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적외선 센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어두운 저조도 환경에서도 마치 낮에 찍힌 영상처럼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했죠. 그러나 문제는 프랑스 경찰이었습니다. 파리의 경찰들은 이러한 강도들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이 많다는 핑계를 대며 수사를 통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프랑스 경찰은 사람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이번 피해자는 다른 외국인도 아니고 바로 한국 여권을 가진 한국인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한밤중에 겁도 없이 돌아다닌 사람 잘못이라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들이대며 수사 자체를 거부하는 프랑스 경찰이었지만, 최근 국제적 위상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상 한국인에게 푸대접을 했다가 프랑스가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상당히 컸습니다. 결국 프랑스 경찰의 무책임한 태도에 학을 뗀 한국 여성은 한국 대사관에 직접 전화해서 신고를 하겠다며 일이 커졌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번 올림픽 치안을 총괄하게 된 저와 파리의 고위 경찰 관계자까지 파견되어 이번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죠. 그리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프랑스의 경찰 시스템답게 파리 고위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수사를 거부하던 경찰관에게 호통을 쳤어요. 이봐요. 그렇게 감이 없어서야 프랑스에서 경찰관 일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국제 파트너 중 하나인 한국인에게 푸대접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경찰관에게 속사포 같은 호통을 이어나갔어요. 한국과 프랑스는 수십 년에 걸쳐 강력한 외교 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거 몰라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 하나이고 기술 선도자이며 세계 안보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이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한국 국민과 관련된 사건들을 자세히 조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프랑스 국내 문제에서의 안보에 대한 신뢰성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의 프랑스의 명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한국은 프랑스의 매우 중요한 경제적 동반자입니다. 삼성과 현대와 같은 한국의 회사는
프랑스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프랑스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시장에서 프랑스 기업들에게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있죠.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은 양국의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을 중요한 동맹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기술과 혁신의 강국입니다. 삼성과 LG와 같은 회사들은 프랑스와 전 세계에서 누구나 아는 이름이고 특히나 프랑스 기술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이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산 CCTV를 설치한 곳에서만 범죄율이 눈에 띄게 낮고 범인 검거율 또한 파리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다시는 한국의 기술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프랑스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볼지 생각은 해봤나요? 사업 외적인 부분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문화와 교육의 활발한 교류가 있고 이러한 교류는 활기차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한류는 프랑스의 음악, 영화, 그리고 심지어 패션에 영향을 미치며 프랑스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프랑스 문화기관들은 한국 문화기관들과 강력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이 문화 외교는 양국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한국의 국민들을 최고의 존경심과 진지함으로 대하지 않고 그저 평범한 외국인들을 대하듯 대한다면 한국 측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만약 프랑스 경찰이 한국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프랑스가 한국과 같은 국제적인 파트너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으며 공정하게 법을 지키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온 세상에 말해줄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나 한국의 영향력은 국경을 훨씬 넘어 뻗어 있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으며 이건 오늘날의 한국이 치고 올라가는 세계적인 환경에서 프랑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경찰관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했다는 듯 딸꾹질까지 해대며 긴장했는데요. 그러자 고위 관계자는 자신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는 듯 약간은 누그러진 톤으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을 철저하게 다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과 같은 주요 파트너 국가들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와 우리의 강력한 양국 관계를 고려할 때 프랑스는 한국 국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프랑스의 최선의 이익이 될 거거든요. 결국 이 한국 여성의 사건은 정말 일사천리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곧바로 범인들을 잡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일 안 하기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이 정도로 빠른 범인 검거가 가능하다니 저는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구나 싶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쯤 되는 세계적인 강대국이 직접 프랑스에 수사 요청을 해야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속도였지만 한국의 현재 강력해진 위상은 거의 미국과 견주어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한국의 기술력은 일당백의 역할을 하며 숫자는 품질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어요. 중국 카메라의 경우 100당일도 못한 것을 보면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어떤 경지를 넘어버린 것 같은 생각까지 들었죠. 중국산 CCTV를 설치한 구역에서는 한국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인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중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는 소리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360도 전방위를 감시할 수 있다던 CCTV는 웬 새소리나 동물 소리에도 일일이 반응했는데요. 따라서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면 웬 새가 날아가는 모습만 넉놓고 촬영하고 있다거나 들개들이 싸우는 장면을 녹화하고 있는 정말 한숨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실제 범죄가 일어나는 동안에도 그저 들개들이 뛰어노는 장면만을 녹화하고 있었기에 말 그대로 치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카메라의 가장 황당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중국이 고지해 놓은 것과는 달리 중국산 배터리는 하루도 못 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자고 일어나니 배터리가 터져서 카메라가 완전히 고장나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압도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CCTV였지만 중국산은 그러한 저렴한 가격만큼도 값어치를 못하고 있었고 중국산 물건을 구매했다는 것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것이 아닌 그저 땅바닥에 돈을 버렸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저렴한 가격에 혹해서 모든 카메라를 중국산으로 도입하지 않은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한국에 무한한 감사를 표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마무리한 뒤 올림픽에 관한 뉴스를 읽던 와중 저는 영국에서 발행한 일간지에서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기술력 덕분에 인명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사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친환경을 생각한다는 명분하에 선수촌이나 선수단 버스, 그리고 일부 경기장에서도 에어컨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나름 선선한 날씨를 자랑하던 파리는 이번 여름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 때문에 엄청난 폭염을 자랑하게 되었고,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관중석에 앉은 사람들은 지옥과도 같은 더위를 견뎌야만 했는데요. 그리고 더위에 취약한 몇몇 노약자 관중들은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로 꽉 찬 관중석에서 사람이 쓰러지면 그를 들것에 들고 옮기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특히나 중국인들처럼 남을 위한 협조를 절대 안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기라도 한다면 자칫 골든타임을 넘겨서 생명이 위독한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던 경기장에는 이러한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자체 개발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사람들을 사전에 감지하도록 도움을 줬거든요. 이 기능은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신속하게 식별하여 적시에 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경기장 담당 직원들은 이러한 관중들에게 미리 수분을 공급해주거나 아니면 그늘이 있는 곳에서 잠시 쉬었다가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추천했고,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 덕분에 아무런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던 거죠. 사실 중국이 개발한 카메라는 이러한 안정성 높은 열감지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애초에 폭염으로 온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카메라가 작동 자체를 안 하는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뿐이었는데요. 그래서 중국산 카메라는 낮 동안에는 높은 온도 때문에 작동을 멈췄고, 밤에는 저조도 감지가 안 돼서 사람을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그야말로 고철 덩어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줄 뿐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자신들은 두말할 필요 없는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고, 이러한 한국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외신들이 주목하며 모두가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을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올림픽은 자국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프랑스도 파리 올림픽을 통해 문화의 중심지인 프랑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올림픽을 개최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올림픽은 개최국인 프랑스가 돋보이는 것이 아닌 오직 한국만이 모든 것을 얻어간 올림픽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약간은 쓸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삼성은 Z 플립이라는 최신 휴대폰을 선수들에게 보급하며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시상대에서 선수들끼리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했고, 실제로 이러한 삼성의 홍보 효과는 즉각적으로 발휘되어 매출과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을 통해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잡지 못하는 경범죄 좀도둑들마저 전부 검거하고, 심지어 미아가 된 아이나 관중들의 목숨까지 건지는 이러한 상황에 외신들은 파리 올림픽임에도 프랑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전부 한국에 주목하며 한국 띄워주기에 한창인 상황이죠. 심지어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의 올림픽 선수단은 최소 인원으로도 메달을 싹쓸이해버리는 그야말로 자신들의 기술력처럼 일당백의 모습을 보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분명 영국의 슈퍼컴퓨터는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5개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그의 2배를 넘어 이제는 3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자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예측이라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파란만장한 경제발전사와 같이 계속해서 그 누구도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몇 년 후에 이 나라는 지금의 국제적인 위상보다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거라는 이유 없는 확신이 드는데요. 남해 올림픽에서조차 이 정도로 강력한 존재감을 보이며 국제적인 찬사를 받는 한국을 보면 정말로 세계의 패권과 관심사는 이제 서구권 국가들이 아닌 한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린 것 같아 저는 한국의 경외심을 느낄 뿐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